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일로 좀, 하신 게 있는데, 이 프레임 제가 전에 한번 연구 과제로 냈던 건데요. 이 프레임을, 예,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이 프리셋을 좀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만들어 쓰는 겁니다. 엑스프레스로 이용을 해서요. 자, 그런데 이 엑스프레소를 또 설명하려면 또, 예, 엑스프레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최신 버전의 시네마포디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 다 닫을게요. 이걸 아예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리셋을 아예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0cm 짜리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프리셋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는, 예, 재밌겠죠. 이런 거.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프레임 사이즈 하나만 샘플로 했는데요. 뭐,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다가 베벨 같은 건 나중에 추가하시라고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라고요. 선택적으로 해서 필요 없으면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큐브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거를 뭐 처음부터 저렇게 이 에셋을 만드는 거를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에셋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큐브에 이제 노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노드. 그래서, 예, 노드를 열어서 이게 이제 2호 버전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예, 먼저 셀렉션으로, 예, 이 모든 면들을 다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셀렉션으로 드래그해서 이 아래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게 all이라는 겁니다. all이라고 쓰면 이 전체 면을 다, 지금 폴리곤 상태니까요. 폴리곤 단위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modify 쪽으로 가서 extrude로 좀 넣겠습니다. inset으로 넣겠습니다. inset. extrude inner입니다. 이게. inner랑 똑같아요. extrude inner. 네, 그래서 얼마만큼 본인이 inner를 할 건지 지금은 그냥 한 30 정도만 해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머리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인어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면은 요겁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면들만. 그래서 요 면들만 지워버릴 겁니다. 딜리트로.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뻥 뚫리는데 이제 요때 여기가, 예, 이렇게 면이 생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면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걸 하는 게 예, 솔리드 파일을 추가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솔리드 파일가 추가가 돼서 면이 메꿔지게 되는데 요때 요 면 메꿔지는 거는 이렇게, 예, 그래서 정확히 15cm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셋 넣은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포인트가 합쳐져 있질 않아요. 합쳐져 있지 않다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베벨을 적용하시면 베벨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안쪽에 보시면 자칫하다 보면 여기 이상한 선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선이. 예, 왜냐하면 여기가 포인트가, 예, 여기 있는 요 포인트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포인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베벨을 하기 전에 이 전체 포인트를 옵티마이즈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들을 합쳐주는. 그래서 옵티마이즈라는 거를 요 위쪽에 넣고 어떤 거 단위로 포인트를, 요 겹쳐진 요 아시죠? 옵티마이즈 톨러런스 단위.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 나중에 문제 생길 그런 게 안 생겨요.
이게 뭐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 인셋이나 요런 거 작업을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이 쫙 요쪽으로 모입니다. 가운데로. 지금은 제가 안 생겼는데 한 40 정도 해볼까요? 40 정도 해도 여기도 한 20. 네. 예, 손이 이렇게 안 생기네요. 또 요걸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특별히 안 생기네요. 또 어떤 경우는 생기던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옵티마이즈를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옵티마이즈를 해주는 게. 여기도 보시면 문제가 조금 옵티마이즈 안 해주면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 부분이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절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이 인셋을 얼마나 넣는가 요거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얘를 20%를 넣었다. 그러면 솔리드파이 가서 얘를 절반만큼만 10cm만 해주면 딱 맞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매번 이렇게 이 노드들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는 거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그룹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이쪽에 SS 컨스트럭션인가요? 이쪽에 보면 여기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그룹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안에서 이제 아까 한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 노드 편집창을 열어야 되니까요. 노드 UI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편집창을 열어놓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엑소프레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엑소프레소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랑 했던 거 똑같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자, 셀렉션. 우리 처음에 셀렉션 했었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안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셀렉트 해서 지오메트리는 이제 여기 인풋 기본적인 얘가 될 겁니다. 큐브. 그래서 큐브의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자,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 뭐 이거 해봤자 아무 표시가 안 나니까요. 그죠? 표시가 안 나니까요. 자, 물론 이제 이 쓰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셀렉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인셋을 넣고 싶다 하면 인셋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편하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인셋 가져가요. 그러면 아웃풋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셀렉션의 지오메트리를 받아들여서 다시 출력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인셋의 설정은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냥 30으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어야 됩니까? 딜리트, 지워버려야 되죠. 예,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라는 거를 여기다 넣을 건데요. 자, 얘도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그냥. 자, 띵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없어졌죠. 그건 왜 그러냐?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우리 아까 요 셀렉션에서 뭘 해줬습니까? 그렇죠? 전체를 다 선택한다고 돼 있어야 됩니다. all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셋을 하고 그래야 요 안쪽에 얘네들만 딜리트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파일 가져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예, 솔리드 파일. 자, 뭐 요 솔리드 파일은 당연히 15가 돼야 되겠죠. 지금 절반 정도가 돼야 되니까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뭐가 하나 남았죠? 그렇죠. 최적화시킨 옵티마이즈라는 걸 하나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서 옵티마이즈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폴리곤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합쳐주겠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내가 이 두께를 조절하려면 또 여기 들어와서 그죠? 여기 들어와서 이런 거 조절해야 되니까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컨트롤러로 하나 뽑아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 클릭, 에디트, 리소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슬라이더 있는 걸 쓸게요. 플로트 슬라이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요 지오메트리 아래 요쪽 첫 번째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이름은 뭐 사이즈라고 할까요? 네,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사이즈. 그래서 먼저 데이터는 타입은 플롯 타입으로 그냥 넣겠습니다. 플롯 타입 어떤 수치로. 예. 자, 근데 이 단위가 너무나 크죠. 우리가 뭐 두께를 이렇게 많이 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미트로 좀 걸겠습니다. 리미트. 예. 그래서 마이너스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0부터 한 100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00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됐죠. 뭐 요 정도면 됐을 겁니다. 예. 나머지 뭐 단위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좀 조절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 듣겠습니다. 뭐 여기 사이즈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그 사이즈는 이쪽에 슬라이더가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넣어야 될 건 인셋의 여기죠. 인셋. 자, 그런데 얘는 단위가 퍼센테이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매스 쪽에 들어가서 여기 아트메틱인가요? 발음이 좀 그런데. 자, 얘를 해서 add가 아니고 multiply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받아들여서, 자, 얘는 퍼센테이지로 나갈 거기 때문에 multiply 몇을 해줘야 됩니까? 100%이기 때문에 0.01을 곱해줘야 되죠. 아이고. 0.01. 그래서 얘가 요 인셋에 여기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넣을 건지. 해서 메인에 여기 인셋.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요 인셋이 멀티플라이에 연결됐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얘의 값을 조절을 하면 어떻습니까? 조절이 되죠. 자, 인셋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인셋 조절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누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 솔리드파이가 얘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얘는 절반만큼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리얼 플롯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도 지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도요. 어디에서? 싱크니스죠. 이렇게 연결시켜도 연결은 되는데 문제는, 그쵸, 이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15면 얘는 15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절반이 돼야 된다 그랬죠. 절반.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를 뜨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멀티플라이 절반이니까, 그쵸, 0.5를 곱하면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인풋 받아들이고 얘를 이 싱크니스에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사이즈 조절을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이즈 조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얘를 또 매번 이 작업을 하는 것도 귀찮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에셋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전체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선택되어 있으면 얘만 에셋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A 눌러서 혹은 빈 곳을 이렇게 빈 곳을 선택 클릭을 해서 모든 걸 다 선택을 풀어야 전체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asset에 보면 convert to asset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름은 뭐 사이즈라고 할게요. 그냥 사이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C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버전이나 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넣을 건지, 카테고리는 어디에 넣을 건지, 저는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on 카테고리.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 이제 on 카테고리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C 사이즈라고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다른 도큐멘트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큐브를 만들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건 지금 200에 200에 200짜리입니다. 200에 200, 200짜리는 우리가 처음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넣으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긴 되는데 요게 아마 사이즈가 안 맞을 겁니다. 그죠? 사이즈가 여기 안 맞죠. 요게 왜 그러냐면 시작을 제가 100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cm짜리에서 시작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돼요. 혹시라도 작다 그러면 이건 그냥 스케일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요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돼요.
예,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어떤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더 좋은 점이 제가 만든 이런 프리셋은 오직 큐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오브젝트든지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큐브 같은 데 한번 넣어볼까요? 네, 큐브도 이왕이면 이렇게 좀 바꿀게요, 모양을. 그래서 여기에도 얘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오브젝트도 뭐 내가 원한다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끔. 물론 얘의 이제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거는 얘의 기본 사이즈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요런 초반에 예, 요렇게 딱 맞지 않는 이런 걸 수정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하려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뺄게요. 예, 어쨌든 큐브 같은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에셋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두시면은 네, 어차피 이제 시네마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런 노드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이 노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이 노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는 훨씬 많은 오브젝트를 만들어 생성을 해내더라도 예, 실제 어떤 메모리 사용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작게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떤 씬이 큰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거운 작업을.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노드 쪽으로 전부 다 이 시네마가 발전해 갈 거기 때문에 이 노드는 적응하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을 기회를 삼아서 쉬운 것부터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하신 이 프리셋을 뭐 판매하기보다는 요 정도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